내사시랑 유진이 박진과 만났다고요? 그자가 박진과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강감찬은 내사시랑 유진이 원정왕후뿐 아니라 충주 호족 박진과 은밀히 내통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원정왕후와 유진과 호족들이 연결되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정왕후의 어머니는 문화왕후 김씨로 현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인 선주 출신으로 남편 성종과의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낳았는데 그녀가 바로 원정왕후였고, 원정왕후는 이처럼 어머니 쪽 외가가 지방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해주는 세력인 호족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박진과 원정왕후, 유진의 이익이 일치하여 그들은 중앙집권화 정책을 실현하려는 현종과 맞서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현종은 어렴풋이 눈치챘기에 탁사정이 뜬금없이 김은부를 죄인이라 논하며 원성을 내치라는 상소문을 올렸을 때도 너에게 이러한 짓을 시킨 배우가 누구냐고 따져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탁사정이 깊은 뜻을 가지고 상소문을 올릴 리는 만무했고 그저 김은부를 없애려는 어떠한 무리들과 결탁해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던 것이죠. 박진 같은 불손한 호족 무리 세력들이 고려의 재상인 내사시랑 유진뿐만 아니라 황실의 황후인 원정왕후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강감찬은 호족 세력들의 월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사시랑 유진은 이미 뜻이 한풀 꺾여 현종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원정왕후 또한 탁사정이 유배된 것을 보고 혹여라도 자기가 상소문을 사주한 게 들통날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충주의 호족 박진만은 기가 꺾이지 않았고 그의 양아들을 이리저리 파견 보내어 현종을 꺾을 새로운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겨우 이 정도에서 그치다니 역시 개경의 털을 잡은 자들에게는 기댈게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다른 상대를 찾아야 할 것 같구나. 도대체 어떤 자들을 말하시는 것이옵니까? 말로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황제를 제압할 수 있는 자들 말이다. 동태를 살피기 위해 양아들과 함께 개경까지 온 박진은 내사시랑 유진이 자기와 잡은 손을 내쳤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새롭게 동맹을 맺을 자들을 찾았고, 마침 그 즈음 성곽을 순찰 돌고 있던 김훈과 최지를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글쟁이들이 아니라 칼잡이들과 손을 잡아 반란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한 박진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을 움직일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진은 무신들이 현종을 미워하고 배반할 만한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호족들을 찾아가 그 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호족이 박진에게 이르기를 우리 호족이 힘을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과 군병을 지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아니겠소?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병을 우리의 힘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일단 모든 호족들과 담합하여 이번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분명 황실에 큰 타격을 줄 것이오. 따라서 박진은 호족들의 모임에 참여해 이 안건을 제시하였고 호족들도 모두 동의해 고려 조정은 당장 문신들의 녹봉을 지급할 여력마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게 되자 문신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현종만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호족 탄압 정책을 펼친 후 호족들이 세금을 안 내 자신들이 녹봉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현종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정 대신들이 끼니를 잇는 것조차 걱정하게 되었다니 현종은 마음이 안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충신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경군의 영업전으로 일단 문관들의 녹봉을 충당하고 나중에 호족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영업전을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현종에게 건의를 하였는데요. 현종은 영업전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주지 않으니 경군의 영업전을 일단 빌려온다 생각하고 호족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그때 영업전을 다시 무신들에게 돌려준다 생각하면서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하여 무신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쟁에서 목숨 바쳐 고려를 지킨 대가로 영업전을 빼앗기다니 말이 안 되지요. 북변을 지킨 전공을 인정해준다면서 무방 관직에만 임명을 해주었고 정작 문과는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성곽만 지키게 만들다니요. 이러려고 목숨을 걸고 큰 공을 세운 것입니까? 거란에 대항해 항전론을 펼치면서 홍숙, 이원구, 최탁, 최홍겸, 시거운과 함께 성문을 굳게 닫고 통주를 끝까지 지켜내 큰 공을 세웠지만 문관이 되지 못했던 최질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김훈과 최질의 곁으로 간악한 여우 같은 박진이 다가왔고 그들의 화를 부채질하고 말았습니다. 무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은 것은 성상폐하의 크나큰 실수이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 나라를 지킨 것도 경공들이고 앞으로 또 쳐들어올 거란 놈들과 싸울 자들도
바로 경공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호족들도 군병과 군사물자를 지원하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자들인데 성상폐하는 이런 우리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나라가 뒤집어져야 올바로 서지려나 봅니다. 호족 박진의 말을 듣고 있던 김웅과 최질은 나라가 뒤집어져야 한다는 그의 말을 듣고 강조의 정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상태로는 땅바닥에 떨어진 무신들의 권위가 제대로 서기 힘들 것이고 말 그대로 정변이 일어나야만이 무신들의 권위가 올가갈 거라 생각을 한 것이었죠. 결국 1014년 11월 25일에 김웅과 최질은 박성, 이협, 이상, 이섬, 석방현, 최가정, 공문, 인맹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그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가 황보유이와 장현우를 포박하고 채찍으로 때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신창이로 만든 뒤 이들을 멀리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또한 현종에게 상참과 이상의 무관은 문관을 겸하게 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현종은 어쩔 수 없이 김웅과 최질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강감찬은 김웅과 최질을 박진이 부추기는 것을 보았고 저 불손한 호족의 무리들은 이 고려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무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멀지 않게 남은 지금 나라가 있어야만 호족들도 존재한다는 걸 망각하고 어떻게든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문신과 무신 간의 싸움을 붙이는 저 무리들을 강감찬은 그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황제에게 칼을 들이대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협박을 일삼는 무신들의 무리 또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김웅과 최질이 반란을 일으킨 걸 보고 매우 분노한 화주의 방어사가 있었으니 때마침 방어사 임기를 모두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온 이자림이었습니다. 화주에 있을 동안은 개경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막상 개경에 와보니 무신들이 칼을 들이대며 제멋대로 황제를 위협하는 모습이 어이없던 거죠. 이자림은 강감찬을 찾아가 현종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의 뛰어난 기질을 눈여겨본 강감찬은 이자림을 현종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항고제가 운몽에서 노리한 고사를 아십니까? 라며 항고조 유방이 이성 제후왕들을 숙청할 때 운몽에서의 연애를 이용하여 초왕 한신을 체포한 고사로 운을 띄웠는데요. 이자림의 말을 듣고 묘책이 떠오른 현종은 김웅과 최질 등 당시 무신들을 데리고 서경의 장락궁으로 데려가 연회를 열었고 이자림은 그들이 취하자 19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가족 또한 당장 체포해버렸습니다. 이자림, 무신들의 가족은 모두 살려주시게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현종은 원래 반란군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법도를 따르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서 반란 무신들의 가족들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그들을 벌주는 것을 마무리하였고 이번 일로 현종의 눈에 들은 이자림은 고위직으로 승진하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20회 본방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 기록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